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발달장애 상담실입니다. 자, 태아기 발달 지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네, 생후 100일이면 자폐증 발달장애 진단할 수 있다. 이 책입니다. 저자 정인태입니다. 네, 이 책 내용인데요. 태아기 발달 지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태아기 발달 지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발달장애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병도 그렇죠. 뭐 암 같은 경우에도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빨리 그 긍정적인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발달장애도 조기에 컴퓨터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자극이 됐다든지 하면은 생후에 발달지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태아기에도 마찬가지죠. 태아기에 뭐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태아기에 어떤 그 유전자적인 요인은 없는데 태아기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쥐실험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본 결과가 있죠. 그래서 임신한 쥐를 스트레스를 막 주니까 나중에 태어난 쥐들이 뇌발달이 일어나지 않아서 활동량이 굉장히 없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상담할 때도 심지어는 집안에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참 그 오래된 얘기죠. 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첫째는 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순해서 와 진짜 아들 키우기 너무 쉽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반응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뭐 보채지도 않고 그러니까 키우는 게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눈 맞춤도 잘 못하고 반짝반짝 짝짝꿍 상호작용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기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또는 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태아의 발달 환경에 안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이한테 이 엄마 모유와 다른 사람의 모유를 놨을 때 엄마 모유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뭐 맛이라든지 또는 냄새라든지 또는 빛이라든지 이런 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이것이 태아기 때부터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 목소리에 반응을 한다든지 태아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기에 이 아이들이 이러한 발달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태아는 움직이고 맛을 구별하고 엄마 소리에 반응하고 하는 등의 정신내 신체 활동을 전개한다. 자, 그 엄마가 어떤 쓴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태아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맛에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이제 잘 반응이 되겠죠. 자주 듣던 소리니까. 또 빛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이로써 태아들이 정신과 뇌 그리고 감각 기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활동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태아가 맛에 반응하고 있는가? 맛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쓴맛이나 단맛. 또 냄새에 반응하고 있는가? 냄새가
안 좋다 그러면은 태아가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엄마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가, 빛에 반응하고 있는가, 빛에도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아가 잘 활동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태아들의 발달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발달들이, 자, 우리가 손을 움직이는 것도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움직이겠다는 생각, 그리고 손과 연결되어 있는 뇌의 움직임, 그 다음에 신체가 움직여지는 거죠. 눈도 어때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거 사과야, 이거 귤이야 하는 것은 사과와 귤에 대한 우리 기억이 있는 거죠. 그걸 인지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 전개가 되고 그 속에서 인지와 기억이, 감정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도 마찬가지죠. 듣기도 우리가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귀와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 신경, 그리고 뇌세포.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욕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욕이 개념을 모르면 화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알면은 화가 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외국어로 욕을 했는데 개념을 모르면은 그냥 웃어버리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로 욕을 했다 그러면은 그땐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 속에 그거 욕이야, 그리고 내가 인지를 하는 거죠. 야, 이 욕을 내가 인지했고 이로써 이제 감정이 만들어져서 분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뇌와 귀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고, 정신과 뇌와 눈, 정신과 뇌와 코, 정신과 뇌와 혀, 정신과 뇌와 온몸의 피부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를 통해서 외부의 세계와 소통하게 되고 외부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외부의 자극이 우리 뇌의 기억을 형성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을 만들고,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게끔, 인지와 감정의 상호작용 활동이 일어나게끔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제가 정신과 뇌와 신체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어떻게 뇌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뇌세포들 간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것이 인간의 정신인 생각, 감정, 기억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런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를 통한 외부 반응이 거의 없다. 발달에 지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까꿍 하면은 거기에 반응한다든지 어떤 소리에 반응한다든지 이렇게 외부 자극에 반응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정상적인 발달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딸랑딸랑 소리를 들려줬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린다라는 거죠. 예,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또 엄마의 모유와 다른 산모의 모유를 묻힌 그러한 솜을 들이댔을 때 아이들이 그쪽 엄마의 모유 쪽으로 고개를 돌린단 말이죠. 이렇게 아이들은 외부의 자극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발달의 기초고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달이자 통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태아기, 발달지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이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자극을 줘서 아이의 발달을 정상적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